묵묵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다 결단하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냉혈한이 아닌 비견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냉철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랬던 태종도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기만 하는 보통의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온나라가 세운 쌍성 총감부를 무너뜨리는 데 공을 세운 이자춘이 동본면 일대에서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을 때 무예가 뛰어난 아들 이성계는 그 힘을 바탕으로 고려 왕조에도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당시 기승을 떨치고 있던 왜구들을 토벌하며 큰 공을 세워갔고,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태종 이방원은 문과에 급제하여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에는 밀직사 대원이 되어 왕명을 전달하면서 신진 사대부들과 교류를 확대해가며 뒷날 왕조를 바꾸는 역성혁명의 기초를 다져가게 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고려말 정계의 1인자가 되어 이제 모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역성혁명을 반대하던 마지막 걸림돌인 정몽주 등을 제거하면서 조선 건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의 나이 25세일 때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시의 왕조가 열리고 나서는 정도전 등의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되면서 멸시당하는 시간을 인내해 가야만 했는데요. 태조는 조선이 개국되고 한 달여가 지났을 때 계비 신덕 왕후의 소생으로 10살밖에 안 된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태조의 이러한 행동은 신덕 왕후와 정도전 등의 당시 초기 조선 왕조를 이끌던 세력이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1398년 태조 7년, 6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있던 태종은 그동안 자신을 제거하고자 해온 정도전 남원 등을 마침내 앞서 제거하고 이복 동생인 이방석과 이방본 또한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는데요.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후 태종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동복형인 이방과를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이 되도록 합니다. 당시에는 세력가들이 모두 사병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때문에 조선 건국초의 혼란한 정세를 틈타 누구든지 세력을 규합해 나라의 권력을 거머쥘 섣부른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이 바로 이 동복형인 이방간 역시 그랬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미 이시왕조의 중앙에는 태종 이방원이 자리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1400년 정종 2년에 제1차 왕자의 난 때의 농공행상에 불만을 가진 박포의 이간에 휩쓸려 이방간이 사병을 동원해 개성 시내에서 이방원의 사병과 일대 격전을 벌였지만 패하여 박포는 처형되고 이방간은 동복 형제를 해하지 않으려 한 태종의 뜻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니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해 11월에 정종이 양해하여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이 됩니다. 태종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 왕위에 오르기까지에는 아내 온경왕후 민씨와 장인 민재, 그리고 4명의 처남 민무고, 민무질, 민무효, 민무회 등의 도움이 지대했는데요. 조선이 개국되기 10년 전인 1382년 고려 우왕 8년에 지금의 서울 부시정격인 당시 한양 부윤이던 민재의 맏딸 민씨에게 장가들어 매번의 위기 때마다 아내 민씨는 물론 장인과 처남들의 지원을 받았고, 조선이 개국되고 2년 후인 1394년에 폐쇄자된 맏아들 양녕대군을 낳아 또한 외삼촌들의 애정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4년 후인 1404년에 왕세자로 책봉된 양녕대군은 자라면서 행실이 멋대로였고
그로 인해 실덕하기를 반복해 언제나 태종과 어머니 온경왕후의 애를 태우기만 했는데요. 때문에 조선 왕조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왕권을 공고히 해야만 했던 태종에게는 못내 지원하지 못하는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어려서 외가에서 자라왔고 그런 세자를 일찍부터 가까이 해온 민무고, 민무질, 민무율, 민무의 네 처남은 계속해 양녕대군의 지근에 머무르면서 태종의 근심을 더욱 크게 키워가게 되는데요. 임금이 될 만한 자질은 보이지 않는 세자와 태종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노출해가는 민무구 네 형제는 태종의 마음속에서 장차 양녕대군이 임금이 되었을 때를 더욱 어둡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을 결단한 태종은 1410년에 유배가 있던 민무구, 민무질 두 형제에게 사역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고 그 6년 후인 1416년에는 남은 두 형제 민무휼, 민무회도 자진하게 해 네 처남 모두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냅니다. 이렇듯 오랜 고심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정치적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태종이었지만 그 아들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아비와 다를 바가 없기만 했는데요. 1405년 태종 5년 7월 9일 왕자가 태어나니 바로 태종과 온경 왕후의 막내 아들인 성녕대군 이종이입니다. 이때 태종은 38세이고 온경 왕후는 40세일 때입니다. 태종이 15세, 온경 왕후 민씨가 17세일 때 두 사람은 혼례를 치렀는데요. 공교롭게도 2년 먼저 태어난 온경 왕후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2년 먼저 앞서갔으니 두 사람 모두 똑같이 55년의 인생을 살다 이승을 떠나갑니다. 태종은 온경 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사남 사녀를 두었는데요. 태종과 민씨는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 성녕대군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당시 세자인 맏아들 양녕대군이 11세, 둘째 효령대군이 9세, 셋째 세종인 충녕대군이 8세일 때이니 바로 위의 형인 세종과는 8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양녕이 세자로 책봉되고 다음 해의 일입니다. 성녕대군이 9세 된 해인 1414년 태종 14년에 중앙군사 조직 5위의 종삼품 벼슬인 대호군 성옥의 딸을 맞아 혼례를 치렀지만 태종은 막내 아들 성녕을 궁밖에 집으로 내보내지 않고 궁궐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옆을 떠나게 하지 않고 일상의 낙으로 삼아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삶의 필연인가요? 4년 후인 1418년 태종 18년 1월 26일 천연두에 걸린 성녕대군의 병세가 위독해지니 그간 막내 아들 성녕의 병세를 살피느라 식음을 거르고 정사 살피기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있던 태종은 마음이 더욱 급박해져 성녕대군의 장인이 성옥을 흥덕사로 보내 기도하게 하고 길흉을 점치게도 하며 노심초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10의 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4일 태종과 민씨의 간곡한 기도가 보람없이 성녕대군은 13세의 나이로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비록 어려서도 총명하고 슬기로웠으며 항상 단정하고 올바른 품행에 공손하고 온순하여서 태종과 온경왕후 민씨가 지극히 사랑해 언제나 궁중에 있게 하며 떠나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때 세종인 충녕대군은 의용과 함께 밤낮으로 아우 성냥의 옆을 떠나지 않고 의학설을 연구하며 스스로 약이 되는 재료를 찾아내어 치료하고자 노력을 다해 그를 지켜보던 태종과 민씨는 충녕의 진심된 마음에 위로받기도 합니다. 온경왕후 민씨의 내 아우 모두에게 사역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으니 태종과 정비 민씨의 관계가 편안할 수 없는 상황에 막내 성녕대군은 나이 어려 아직은 품 안의 자식으로 태종과 민씨 모두에게
비어가기만 하는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숨지기 석 달 전 즈음 태종이 예조의 명에 한 무덤에 합장하는 제도를 살펴 아랠 것을 명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중궁과 합장할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훗날 자손들이 성묘할 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니 속히 예전의 법식을 살펴 아뢰도록 하라. 내가 장차 무덤 만들 곳을 찾아 수목을 심고 죽어 누울 곳을 준비하고자 한다. 성령대군 이종은 형들과 누나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허물없이 순박하였고 글 배우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활 시인은 즐겨 당겼지만 달리 좋아하는 놀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대군이 숨을 놓아버리기 전부터 곡기마저 끊고 애통해하던 태종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말합니다. 성령이 놀던 곳을 차마 더는 못 보겠다. 지금의 병구가 이 궁전 때문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실로 평안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유후사로 이어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내가 옮기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한 마음과 가슴에 쌓여 풀어낼 수 없는 정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기획을 떨쳐낼 수 없어 개성에 있는 유후사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임금이 장시간 궁을 떠나 있을 때는 시위할 군사를 편성하고 각 관할을 나누어 따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태종이 나를 이어 계속해 끼니를 거르자 대신들이 엎드려 아뢰입니다. 전하께서는 대군이 병에 든 이후로 여러 날 동안을 마음을 다해 애를 태우셨는데 이제는 또 슬픔에 몸을 해치며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중군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심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일이니 청하건대 큰 마음으로 슬픔을 누르시고 조금이라도 수라를 드소서. 성령이 알아놓은 뒤로는 여러 날 동안 내가 옷을 벗고 자지 않았다. 하물며 이제는 저승과 이승으로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었으니 비록 내가 끼니를 잊고자 해도 그 얼굴이 눈에 남아 아른거리니 잊을 수가 없다. 중궁은 옹경왕후 민씨입니다. 태종의 기운이 날로 기울어 가자 며칠이 지나 대신들이 다시 아릅니다. 전하께서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옹기를 잃어 편찮게 되셨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드신다 해도 어찌 옹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비록 부모의 상사라 해도 병이 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예로부터의 제도입니다. 평상시라 하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가 허해지는데 더군다나 여러 날 동안 수라를 드시지 않았으니 원하건대 고기를 드소서. 병들의 말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단점이다. 어찌 앞으로 고기 먹을 날이 없겠는가? 옹경왕후 민씨와 함께 한양을 떠난 태종은 이틀 후 개성 유후사에 도착해 경덕궁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령대군이 숨지고 11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경덕궁은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사저입니다.